안녕하세요. 바르다성형외과 이은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일 문의가 많은 눈 수술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상안검, 윗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수술 사례 보여드리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복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 사례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윗눈꺼풀의 처짐, 바깥쪽 위주로 피부 처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동자의 시야를 가리게 돼서 눈이 전체적으로 작아진 듯한 느낌이 되고 눈이 마치 무슨 세모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불편을 호소하셔가지고 수술하게 되었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원했던 경우입니다. 수술 후 2달째 그리고 수술 후 1년째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피부 절제량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눈이 커지기를 원하셔가지고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을 세게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수술 후 2달째 모습, 1년째 모습을 보면은 비교적 자연스러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눈동자가 드러난 정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눈가가 이렇게 접히면 짓물러가지고 빨갛게 피부가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의 개선을 원하셨는데, 수술하고 나면 보시다시피 눈가가 짓무르는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수술을 중년 이상의 나이에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들 하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해달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보시다시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회복기의 자연스러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경우는. 그래서 라인을 너무 높게 안 잡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처진다는 게 바깥쪽이 처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 가쪽이 눈물이 고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이제 빨갛게 변하면서 짓무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수술을 해서 이 처짐을 해결해주고 나면 접혔던 부분이 그쪽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빨개지고 헐은 피부가 개선이 되게 됩니다. 수술 전에는 눈꺼풀이 처져서 눈동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니까 마치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처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마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마의 가로주름이 깊어지게 되는 건데, 수술하고 나서 눈동자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나면 이런 현상이 저절로 개선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눈썹과 속눈썹의 이 간격이 수술 전엔 굉장히 길었다가 수술하고 나면 이 간격이 좁아지죠. 그 이유는 치켜 올렸던 이마를 치켜 올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눈썹이 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눈이 한결 편해진 듯한 인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눈 뜨는 게 편해지고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피부 절제량을 엄청 많이 하거나 혹은 눈매 교정을 엄청 많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이 안 감긴다라든지 그런 일이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개는 이제 젊은 분들 쌍꺼풀 수술에 고려해야 될 부분, 혹은 젊은 분들인데 쌍꺼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해서 안에 조직이 흉터 조직으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에 걱정해야 할 일이고, 나이 드신 분들의 상안검 수술에 있어서는 반대로 너무 처져서 문제인 경우라 어지간히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한은 눈이 안 감기는 그런 불편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라인을 높게 잡아서 소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피부 절제량이 너무 많았거나 혹은 눈매 교정, 거근이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 강하게 잡아놓으면 눈을 감으려고 해도 실눈 뜨듯이 눈이 그 틈새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눈 뜨고 잔다, 눈이 안 감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지는 것도 누구나 현 시점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고 처지는 건 맞기 때문에 눈꺼풀의 피부가 처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당량을 잘라내고 적당량을 해야지, 그 처질 것을 고려해서 너무 많이 잘라내면 너무 두꺼운 쌍꺼풀, 소세지가 된다라든지 그런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피부 두께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량을 덜어내는 수술을 해야 유지기간이 또 적당히 어느 정도 가고 초기 모습이 안 어색하고 이것을 이제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서는 특히 눈매 교정을 했을 때에는 이게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뜰 때 개슴츠를 뜨지 말고 또렷또렷하게 잘 뜨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하고 나서 피부 처짐이 빨리 오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비비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건 꼭 눈꺼풀 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눈꺼풀과 얼굴 전체 피부가 처지게 마련인데,
평소에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셔서 처지는 속도가 최대한 더디게 오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수술 후 2달 차 그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이와 같이 눈동자의 시야가 밝아지고 눈가의 직물음이 교정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